구로 콜센터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워낙 넓어서 어디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국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 하더니 다시 어제 200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 짚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집계된 확진자는 7,75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242명 증가했는데요. 하루 전 100명대에서 다시 200명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상으로는 60명이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6명이 추가돼 66명까지 늘었고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총 2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추이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구로 콜센터의 여파가 반영된 탓인데 현재까지 그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 사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만 70명, 또 경기와 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로는 9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에서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양천, 관악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금 전 인천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확진자가 배출된 건물 11층뿐만 아니라 7층부터 9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 550여 명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와 함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용 엘리베이터가 5기가 있는데요. 총 19층까지 입주해 있는 다른 업체들의 근무자까지 접촉 가능성을 확대해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염이 신천지와 연관됐는지도 조사 중인데 신천지 신도인 콜센터 직원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주로 이 신도림역 1호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 또 지인 간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20명 정도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마을버스 기사나 또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콜센터 직원과 같은 식당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5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워낙 넓고 또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걸로 파악이 되면서 추가 2차 또 3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 가운데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한 사례도 있어서 제주 당국에도 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다는 확진자가 나온 점을 토대로 해서 이때부터 구로 콜센터에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병 초기에 한 5일 정도가 가장 전염력이 높았고 그리고 같이 거주하셨던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들의 전염력이 높았지 영화관에서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고 가장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하루 안에 조사해서 격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접촉자부터 파악하고 조치하는 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417곳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또 노래방이나 PC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또 영업 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콜센터 상황 그렇고요. 대구 상황을 보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 1,000여 명이 더 해제가 되면서 5,000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에 따른 추가 감염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신천지 교인 1,4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가 추가로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 2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자가격리가 풀린 신천지 교인이 4,200여 명인 만큼 오늘부터는 모두 5,600여 명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대구에선 확산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구시는 자가 격리에서 풀린 교인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일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시설도 폐쇄 기한을 2주 연장을 했는데요. 아울러서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생활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무더기로 찾아내서 현재 특별관리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드디어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을 이렇게 늦게라도 선언을 했지만 그동안 팬데믹을 선언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언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당시 선언했을 당시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In the past 2 weeks, the number of cases of COVID-19 outside China has increased 13-fold, and the number of affected countries has tripled.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네, 이렇게 수치가 말해주듯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를 하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염력, 또 전파 경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코로나19가 팬데믹이란 특징을 지녔다고도 결론을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후에 70여일 만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중동, 또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WHO는 통제는 가능하다면서 이 용어적인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당시에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또 치료법 개발에 협력해달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 권고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 WHO의 이번 선언이 늑장 대처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WHO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팬데믹을 선언했을 당시에 74개국에 3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매우 늦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문가들은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을 했고 또 급기야 CNN은 자체적으로 지난 9일 현 상황을 팬데믹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늦어도 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WHO의 늑장 대처는 처음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네. 지난 1월 30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도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회의를 2차례나 진행한 뒤에 겨우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전문 조사팀을 첫 발병 보고 이후 한 달 반 만에 파견을 했고요. 이 파견을 하면서도 당시에 우한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WHO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국제사회 비난을 우려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데믹 선언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코스피 역시 1% 급락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장중 1890선이 붕괴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 뉴욕 증시 역시 어제 낙폭을 또 기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4.89%, 또 4.70%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폭락했던 뉴욕 증시는 어제 급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폭락세로 돌아간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천억 달러 규모의 급여세를 면제하겠다는 이 부양책을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이 약화하는 게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 추가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내용도 포함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추가 여행 경보 격상이나 입국 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국으로 번졌고 또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일단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의 집계를 보면 현재 120개국이 넘는 곳에서 12만 5천 명 넘게 감염이 됐고 사망자는 4,615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12,462명을 기록했고 이란이 9,000명,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사망자 역시 이탈리아가 827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이란이 354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을 하면서 몇몇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정책 총괄하는 네이딘 도리스 보건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프랑스에서도 국회의원 5명과 함께 문화부 장관도 감염이 됐습니다. 예. 이란에서는 수석 부통령과 장관 2명이 또 이탈리아에서는 피에몬테 주지사와 군 참모총장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부나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회까지 감염이 전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우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12,000명, 그리고 이란에서는 9,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